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만 크레디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클래시컬 크레디빌리티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클래시컬 크레디빌리티를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제 요 크레디빌리티가 뭐냐, 요것만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빌만 크레디빌리티는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크레디빌리티라는 개념이 뭐였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학적인 거, 그러니까 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도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의미를 풀어주기보다는 이게 계리 쪽에서는 정확히 이제 어떤 수학 혹은 통계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 줄 아는 게 진짜 크레디빌리티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뢰도다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좀 더 구체화를 시켜 볼게요. 일단 얘가 적용되는 대상이 뭐였죠? 데이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더 나아가면 데이터에서 나온 어떤 결과겠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집단의 데이터일 수 있는데 그 집단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 결과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뭐 순보험료 같은 게 있겠죠. 프리미엄. 그거의 뭐 요율, 레이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요 결과를 그 집단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데이터가 있었는데 데이터 100개에서 산출된 결과를 딱 쓰려고 보니까 이 집단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게 100개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다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발생한 게 신뢰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을 해요? 요게 바로 가중치의 문제로 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신뢰도가 계리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믿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가중치에 대한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요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에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의 가중치, 뭐 완전히 믿을 수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100%가 되겠고, 나 이거 전혀 믿을 수가 없어. 그럼 0%가 될 텐데,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 크기가 바로 신뢰도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얘를 100과 0%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썼어요.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에 50%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디다가 부여했어요? 그것도 있어야겠죠. 요 50%는 뭘 가지고 쓸까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물론 요 나머지 50%의 어떤 정답이 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율을 여기다가 이제 부여하기도 하고 뭐 혹은 이제 산업 평균적인 수준 뭐 그런 거를 이제 매뉴얼 레이트로 삼아서 나머지 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충분히 본인이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실무적인 얘기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게 가중치에 대한 개념이구나. 그리고 요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정도의 이제 개념만 알아두면 되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 거는 요게 그래서 가중치를 결정하는데 어떤 이론적인 모든 어떤 그 상황을 평정해버린 정답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요런 게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통계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하죠? 이론적인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어떤 세부적인 목표를 정해요. 내가 요 가중치를 이제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선에서 가중치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게 정해져요? 어떤 방법론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가장 어떤 뚜렷하게 보이는 애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래시컬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 요게 이제 목표가 좀 더 뚜렷한 편이었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요 신뢰도 방법의 이름을 정해놓기도 했죠. 그게 뭐였냐면 리미티드 플럭츄에이션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요거는 요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그대로 이름을 따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변동성, 흔들리는 정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제한하겠다라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치면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래시컬 크레디빌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을 제한하는 방법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뭐 평균 분산 이런 거 사용해서 만들었었죠. 그때 약간 정규 분포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전체 집단에서 어떤 특수 집단에 대한 우리가 여기 쭉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전체 집단 중에 일부, 그러니까 약간 표본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CLT를 참조해가지고 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거 정규 분포에 근사해가지고 뭐 95% 신뢰 구간 이런 거 적용을 하게 되면 요 정도 변동성 하에 들어올 확률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겠다. 뭐만 정해지면 n 값만 정해지면 이 정도 수준의 n이 되면 뭐 신뢰도 95% 그러니까 100번 중에 95번은 뭐 내가 원하는 변동성 수준, 그게 뭐 10%라고 정해져 있으면 10% 이내에서 통제할 수 있겠다. 요런 목표가 있었고 그에 따른 이론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미 사실 얘기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다음 얘기 원래 뭐였냐면 이거를 왜 하냐 요거였는데, 왜 하냐 다 얘기했어요. 요거 내가 이렇게 들어갈까요? 내가 가진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데이터가 진짜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 딱히 뭐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부족하면 당연히 이런 거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크레디빌리티 가중치에 이제 이슈가 나와 있던 거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했냐? 자, 이미 다 얘기했었죠. 복습이에요. 그냥 이 안에서의 또 복습. 자, 이제 어떤 목적, 요런 게 중요했어요. 목적이 있고 그걸 달성하는 선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정해지고 그걸 달성하는데, 클래시컬 크레디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라는 게 플럭추에이션을 제한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으로 요런 신뢰 구간,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거 하면 요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규분포 근사에서 95% 신뢰 구간 하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활용했다 정도까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빌만 크레디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컨셉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얘는 어떤 컨셉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아까 이제 우리가 클래시컬 크레디빌리티에 해당하는 어떤 목적 같은 거, 그런 게 되겠죠. 자, 얘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대상 집단과 모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신뢰도가 높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요거 바꿔서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로 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중치가 높을까? 그러니까 대상 집단이 내가 얻은 어떤 결과겠죠. 내가 결과를 대상 집단 통해서 막 프라이싱을 해가지고 X라는 딱 요율을 얻었어요. 요 X에 적용하는 요 가중치가 언제 높아질 수 있을까? 요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 대상 집단과 모집단의 특성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요 어떤 문장에 지금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대상 집단에서 나온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높을까? 뭘 가지고 판단해요? 대상 집단과 모집단의 특성. 자, 어떤 특성인지가 그러면 중요하겠죠. 대상 집단은 더 뭉쳐 있고 대상 집단 간에는 더 흩어져 있을 때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자. 무슨 소린가 막 싶을 수도 있는데, 자, 요 밑에 줄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지금 요것만 보세요. 대상 집단은 더 뭉쳐 있고 대상 집단 간에는 더 흩어져 있을 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자. 이런 거예요. 자, 요 아래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제가 드리는 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전체가 이제 모집단이고 요 안에 있는 게 어떤 세부 집단이에요. 대상 집단,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싱을 했을 때 사용한 데이터는 요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세부 집단 중에 하나. 요거라고 할까요? 요 A가 바로 내가 프라이싱한 집단이에요. 근데 요 전체 어떤 데이터들의 모집단 안에서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렇게 개별 데이터예요. 여기 제가 찍고 있는 게 이런 개별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여기도 뭐 B집단이라고 붙일까요? B집단, 우리가 이제 프라이싱한 집단은 아니지만 아무튼 옆에 집단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C집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러려니 하겠죠. 뭐 A랑 B랑 C 이런 집단이 있고 뭐 바깥에도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좀 이질적인 친구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나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모집단이고 더 쓰진 않을게요. 여기 세부 집단이겠죠? 여기가 A, 여기가 B, 똑같이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이번에는 뭐 바깥에 똑같이 뭐 이렇게 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안에 있는 애들인데 요 안에 있는 애들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나름 어떻게 보면 뭐 그 세부 집단 안에 잘 찍혀 있는 것 같지만 모집단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보세요. 내가 여기를 특정한 집단으로 묶어서 얘네들만 가지고 지금 요율을 산출해 봤는데 사실은 모집단 안에서 요 A라는 집단이 좀 특별한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스페셜한 얘네만을 가지고 다른 애들의 중심은 예를 들어 여기서 중심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너네는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아닌 여기의 결과를 사용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기는 A의 중심이 여기에서 형성이 됐다고 쳐요. 그 마찬가지로 전체는 뭐 중심이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개 치우쳐 있으니까 뭐 비슷하게 여기에 중심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요쯤에 있고 A 집단의 결과는 요쯤에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 어떤 중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 A 집단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말고 요거를 채택을 해줍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요게 더 좋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 집단은 대상 집단 내에서 이렇게 더 구체화드릴게요. 내에서 대상 집단 내에서는 데이터가 뭉쳐 있어요. 대상 집단 간에는 더 흩어져 있어요. 여기 아니죠. 여기. 대상 집단 간에는 뭐냐면 요 A라는 애의 센터, B라는 애의 센터, C라는 애의 센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가 비슷하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대상 집단 내에서 너무 흩어져 있어요. 분산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요 전체적으로 요게 A라는 애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신뢰도를 부여하자, 가중치를 부여하자의 컨셉에서 A라는 집단에 A 집단에 내가 걔네만의 어떤 스페셜한 요율을 사용해 주고 싶다면 A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얘가 동떨어져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함. 글씨가 이상하죠. 뭐 아무튼 동떨어져 있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요때가 더 A라는 애가 좀 특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게 빌만 크레디빌리티의 컨셉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원래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리미티드 플럭추에이션에서는 이게 변동성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요 진하게 되어 있는 어떤 컨셉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컨셉을 구현할 수 있는 수식을 막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 정규분포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신뢰 구간이랑.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컨셉 정해졌어요. 요 컨셉을 구현할 수 있는 수식만 우리 만들어내면 돼요. 대상 집단이 언제 더 뭉쳐 있습니까? 요걸 수식으로. 그리고 대상 집단 간에는 언제 더 흩어져 있습니까? 요 두 개 하면 끝나겠죠. 요 두 개를 식으로 표현하면 끝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얘기를 또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표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집단 간, 집단 내라는 개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요 개념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표현하면 끝나요. 빌만 크레디빌리티는 그냥 요거를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니까. 자, 일단 집단 간, 집단 내라는 개념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전체 집단을 하나의 확률 변수라고 해볼게요. 그때 개별 집단은 조건부 확률 변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체 집단의 손해액 확률 변수를 X. X 우리 보통 그냥 확률 변수 많이 쓰죠. 손해액, 심도. 사고 심도의 확률 변수가 X라고 했어요. 그러면 X는 그냥 전체 집단에서 나오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데 A 집단에서 발생하는 손해액은 어떻게 되냐면 X의 A 조건부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냥 X는 모집단인데 A라는 어떤 특정 집단을 선택하는 게 이런 통계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파라미터가 집단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거 다 지금 아무튼 감마 분포를 따르는데요. 알파, 세타, 요거 감마 분포에 지금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얘네들 각각은 알파랑 세타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세부 집단 내 평균, 세부 집단 내 분산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세부 집단 내 평균. 자, 평균이니까 이렇게 먼저 들어가요. 평균 뭐라고 써요? 우리 수식으로 expectation이죠.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모집단의 평균이었으면 여기에 x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 모집단이 아니라 세부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냥 x가 아니라 x바 어떤 뭐 a라고 할까요?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세타 혹은 감마 뭘 쓸까요? 세타라고 쓸게요. 세타 많이 쓰니까 요 세타가 바로 세부 집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부 집단이 선택됐어요. 세부 집단 선택. 그 상태에서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 집단 내 분산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분산이죠. 분산 먼저 얘기를 하면 돼요. 분산 베리언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그냥 x가 아니라 x바 세타 세부 집단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표현이에요. 요거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세타라는 어떤 조건으로 이미 집단이 선택된 상태에서의 기대값이에요. 요거를 HM이라고 부를 거예요. 약자인데 뭐의 약자냐면 hypothetical mean이에요. hypothetical 어떻게 쓰더라? hypothetical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하고 mean 그냥 mean이 아니라 약간 뭔가 hypo 이거 뭐예요? 가설 검정할 때 우리 막 이렇게 H0 할 때 H1 할 때 쓰이던 그 녀석이죠. 뭔가 이런 어떤 하나의 가설, 하나의 이제 가정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mea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hypothetical mean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세 개로 해야겠다. 요거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세부 집단 선택된 상태에서의 variance.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mean이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variance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process variance라고 불러요. 뭔가 뭐 처리됐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리 중입니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얘는 process variance. 그러니까 원래 바 x였으면 그냥 variance라고 불렀을 텐데 아직 뭔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x의 expectation이었으면 mean인데 뭔가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좋은데 왜 다른 걸로 하냐? 뭐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HM, 얘 같은 경우에는 PV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따로 두 글자로 쓰지는 않지만 이따가 이런 약자, 요 HM, PV 볼 거라서 이렇게 먼저 써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빌만 크레디빌리티에서 뭘 배울 거냐면 이 PV를 배울 거예요. 아 PV 제가 왜 PV 썼는지 이제 아시겠죠? 요게 뭐예요? 프로세스 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집단이 선택된 그 집단을 조건부로 했을 때의 베리언스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2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뭘까요? 요게 expectation이죠. 그러니까 expectation of process variance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베리언스들의 기대값이에요. 요거 뭔가 의미가 와닿을 것 같으면서도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풀어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expectation of process variance인데 요게 뭐였냐면 이거 잘못 썼네요. 베리언스의 x 바 세타예요. 특정 집단 선택된 상태에서의 베리언스. 그러면 요것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아까 제가 그랬던 요 안에서 덩어리가 3개 있었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3개 있었는데 어떤 특정 집단이 선택됐어요. A라고 할까요? 요게 선택된 상태에서 요 A라는 녀석의 베리언스가 바로 프로세스 베리언스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단 내 분산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PV예요. 근데 끝나지 않았죠. 그거의 기대값은 사실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냥 이제 확률을 고려한 평균. 그러니까 결국 기대값은 평균 개념이니까 집단 내 분산의 평균이라고 읽어볼 수 있겠죠, 이 녀석을. 세부 집단 내 분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부 집단 내 분산. 요게 뭐예요? PV인데 그거의 평균. 어떤 식으로 의미를 풀어야 돼요? 세부 집단 내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나. 그러니까 A라는 세부 집단 내에 얘네들이 얼마나 이렇게 흩어져 있고 B라는 세부 집단 내에는 얼마나 흩어져 있고 C라는 세부 집단 내에는 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런 집단 내 분산의
평균적인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에 대한 지표예요? 이 PV는 집단 내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집단 내 분산.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집단 내 분산은 클수록 우리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많이 흩어져 있어 버리면 A라는 집단에 어떤 신뢰를 부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바깥으로 막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가지고 자 집단 내 분산 이 PV인데 어떤 거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신뢰도에 신뢰 Z라고 한번 해볼까요? Z랑 약간 비례하지는 않을 거예요. Z의 반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쭉 넘어가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집단 내 편차의 대표값 얘기했었죠. 집단 내 분산, 집단 내 분산의 평균적인 수준이니까 집단 내 편차의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요 그림 굳이 이렇게 갖다 놓을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 다 그렸으니까. 요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흩어져 있나? 여기도 흩어져 있고 여기도 흩어져 있고 여기는 뭉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 얘는 분산 크고 얘는 분산 크고 얘는 분산 작지만 아무튼 평균적인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평균적인 수준으로는 얼마나 흩어져 있냐. 자, 요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컨셉 VHM 마찬가지로 HM 뭐였어요? Hypothetical Mean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expectation인데 X가 아니라 집단이 선택된 상태. 근데 여기서도 안 끝났네요. V 뭘까요? V 많이 봤었죠? 베리언스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Variance of hypothetical mean.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이 선택된 상태에서의 평균인데 그것들은 얼마나 분산, 얼마나 흩어져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부 집단 내 평균의 분산. 세부 집단의 중심은 서로 얼마나 흩어져 있냐? 라는 컨셉에서 나온 게 VHM, Variance of Hypothetical Mean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기도 그림이 들어있겠죠? 일단 집단 간 편차의 대표값. 자, 요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림을 통해서 나오네요. 자, 세부 집단 내 평균. 일단 요거 먼저 해볼게요. 세부 집단 내 평균이 뭐냐면 요렇게 뭐 얘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튼 얘네의 센터가 있을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게 세부 집단 내 평균이에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expectation의 x바 세타. 여기서는 이제 x바 a가 되겠죠. 여기가 a 집단이라면. 그러니까 a라는 집단이 선택됐을 때 평균은 항상 이제 센터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에 있겠죠. 여기도 여기에 있겠죠. 얘네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흩어져 있든 그거는 아까 EPV에서 고려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아무튼 흩어져 있는 애들 그냥 각각을 고려하지 말고 센터만 잡아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요 센터가 서로 얼마나 흩어져 있냐. 무슨 말이에요? 집단 간 이격. 집단 간 거리. 요걸 의미하는 거죠. 요거 사이의 베리언스니까. 그러니까 더 멀수록 우리 지금 뭐예요? 얘네들이 서로 아예 이렇게 멀리 밖에 났을까요? 이렇게 아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크면 클수록 우리 신뢰도에는 어떻겠어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집단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요 하나의 집단에서 나온 결과에 다른 애들과 완전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빌만 크레디빌리티의 컨셉이었고, 그래서 VHM은 집단 간 편차의 대표값이고 우리가 신뢰도를 Z라고 하면 Z와 약간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뭐 비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크면 뭐 커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까 EPV는 반대, VHM은 뭐 같은 방향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얘기할게요. EHM은 뭘까요? HM 봤었죠? Hypothetical Mean. 근데 앞에 또 2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Expectation이겠죠? 또 기대값이 나와요. Hypothetical Mean이 뭐였냐면 2의 X바 세타. 집단이 선택된 상태에서의 기대값이었는데 여기서 Expectation 하나 더 들어가네요. 센터에 또 센터. 감이 오시나요?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Expectation of Hypothetical Mea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센터의 센터인 거고 세부 집단 내 평균에 다시 한번 평균을 하는 거죠. 아까 그림 나오나요? 그림을 아쉽게도 그림이 안 나오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잠시만요.
그림을 일단 직접 그리면 되겠죠? 전체 집단이 있고 세부 집단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 집단의 센터가 여기 있을 거고 요 집단의 센터가 여기 있을 거고 요 집단의 센터가 여기 있다고 치면 요 세 개의 다시 한번 센터 요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집단의 평균이죠. 그런 개념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요 식을 봤을 때 모집단의 평균 얘기하는 거구나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타워 프로퍼티죠. 우리 통계 앞쪽에서 한번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간단히 배울 때 기대값에 대한 조건부 확률 프로퍼티 하나랑 분산에 대한 프로퍼티 하나 배웠어요. 기대값은 expectation 2번 취하면 요거 떨어져 나간다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그거 이름이 타워 프로퍼티거든요. 그거랑 뭐 분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얘기만 해보면 분산은 원래 x의 분산이 expectation 바 그리고 플러스 바 expectation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그 조건부 이런 식으로 2바 바 2 더하면 원래 거에 분산 나온다 이런 거 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그냥 복습 차원인 거고 아무튼 요 타워 프로퍼티에서 요게 지금 모집단의 중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HM은 결국 모집단의 중심이고 아까 우리가 결국은 credibility라는 게 Z라는 요 신뢰도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0부터 1 사이잖아요. 무조건 1이 되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요 0부터 1 사이 1보다 작을 때는 1-Z가 남아요. 그럼 얘한테는 뭘 곱할 거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특정 집단에서 나온 거를 x라고 하면 1-z에도 뭔가를 y라는 걸 곱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뭘 쓸까에 대한 컨셉을 빌만은 어떻게 정했냐면 모집단에서 나온 센터가 있을 거다. 그게 지금 표본 집단 센터 각각의 다시 한번 센터를 취하면 그게 일단은 모집단의 평균이 아니겠냐. 평균의 어떤 그런 대체 통계량이죠. 그러니까 그걸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세부 집단의 결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결과고 정답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 평균이 요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Z 자체는 이 PV, VHM 우리 방금 배웠던 두 가지 컨셉에 의해서 정해질 텐데 그렇게 정해진 다음에 원래 나온 결과 그리고 대신 나머지 부분에 요 EHM이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료는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컨셉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돼요. 넘버 오브 데이터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잖아요.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숫자 때문에 나온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숫자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가중치 100%를 부여할 수 없다. 요게 신뢰도의 컨셉인 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숫자에 대한 어떤 그 로직이 식에 들어가 있지 않다? 요거는 완전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 n을 어떻게 또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는 식에서 항상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돼. 집단 내 집단 간 분산의 개념도 좋지만 데이터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죠. 요게 왜냐면 이게 신뢰도가 나온 어떤 이유예요. 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그냥 이제 논리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n이 클수록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져야 하고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면 신뢰도는 1에 수렴해야 함. 이렇게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빌만 credibility Z는 어떻게 결정되냐? Z는 자 n 플러스 k 분의 n 이렇게 정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방금 얘기했던 컨셉은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n이 크면 클수록 여기 봐야겠네. n이 크면 클수록 커지죠. 요 z는 커져요. 그래서 자 n에 따라 커지긴 해요. 비례는 아니겠지만 커지긴 함. 또 하나 만족한 거 있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해봤죠. n이 무한대로 가면 k는 상수예요. 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1이 되죠. 이면 1. 일단 데이터의 넘버에 따라서 우리가 부여한 로직은 요 컨셉이면 만족을 해요. K가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K가 바로 이제 어떤 빌만의 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EPV, VHM. 그런데 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자 K를 EPV랑 VHM 잠깐만 이렇게 VHM 먼저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EPV는 어땠어요? 여기는 Z의 반대예요. 같은 방향이에요. Process Variance 그러니까 각
개별 집단의 분산의 평균적인 크기는 클수록 안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 VHM은 어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집단의 평균이 벌어진 정도, 평균끼리의 이격거리. 그러니까 요거는 Z의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 그냥 이제 만들 거예요. K를. K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PV가 어디로 가야 분모 분자에 그냥 넣을 건데 Z랑 이 PV가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요거 잘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뒤집혀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이 PV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자, 이 PV 들어갔을 때 생각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여기 위에 이 PV 들어가고 이게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 PV가 분모에 남겠구나. 그러니까 이 PV가 커질수록 Z가 작아지는 요 컨셉 되네요. 그러면 여기 VHM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어때요? VHM이 여기 밑으로 들어갔다가 근데 요게 원래 분수니까 다시 뒤집혀서 위로 가죠. Z의 같은 방향이 되겠네요. 아, K 이렇게 정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Z는 N 플러스 VHM 분의 EPV 분의 N이 돼요. 요걸 K라고 많이 부르고요. 얘네들도 맨날 이렇게 쓰기는 조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A 분의 V EPV, 뭐 VHM, 왜 A라고 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른 문자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쓰면 N 플러스 A분의 V분의 N이 되겠죠. 요 컨셉만 가지고 빌만 크레디빌리티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파라메트릭 분포에서 요거 괜찮겠죠. 왜냐면 파라메트릭한 분포는 어떤 분포 같은 게 있냐면 이제 감마 분포 하고 뭐 알파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파랑 세타가 어떤 식으로 정해져요? 요 아까 우리 어디 있어요? 여기 안 써놨네요. EPV, VHM 할 때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세타 정하잖아요. 요게 이제 집단을 선택하는 건데 요 집단 요거 지금 다른 세타예요. 아무튼 요건 집단인데 집단을 선택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가 확정이 돼요. A라는 집단의 파라미터 알파 세타가 다를 거고 B라는 집단의 알파 세타가 다를 텐데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아까 이 PV 이런 거 달라지겠죠. 알파 세타가 감마 분포의 이제 평균이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A는 뭐 알파 1, 세타 1이라는 그런 평균을 가지고 있을 거고 B 집단은 알파 2, 세타 2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뭐 다시 한번 분산을 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 요거 다 A랑 V랑 N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오늘은 컨셉만 이렇게 개념만 한번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빌만 크레디빌리티 몇 가지 연습 문제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